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여러분, 허리 통증 많이 겪으시죠? 그런데 허리 통증이 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 걸까요? 또 나았다가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리 통증이 생각보다 잘 낫지 않는데요. 잘 낫지 않는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들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두 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고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80%의 사람은 허리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살면서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면 잘 쉬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어떤 허리 통증들은 잘 낫질 않아요. 또는 나았다 하더라도 금방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낫지도 않고 또 반복되고, 이러한 허리 통증 왜 낫지 않고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세요? 살을 빼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해보면 참 놀랍게도 마른 분들이 허리 통증을 더 잘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른 분들이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또 이 마른 분들이 허리 통증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뚱뚱한 사람은 허리 통증을 덜 느끼거나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자, 왜 마른 분들이 허리 통증을 느끼냐? 말랐다는 거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살이 쪘다 안 쪘다가 아니라 근육량 자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마른 체질들을 기허형이라 그래요. 기가 허약하다, 기능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근육이 잘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이 허리 주변을 잘 지탱을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보면 이게 디스크란 말이에요. 이 뒤에서 근육이 잘 지탱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근육이 약하면 이 디스크들이 쉽게 팽창하고 뒤로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른 분들은 근육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재발한다. 결국은 근육이 잘 생기게, 허리에 근육이 잘 생겨서 디스크를 잘 받쳐주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허라고 하는 걸 해결해야 된다. 기허라고 하는 걸 해결하는데 매우 좋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삼이나 홍삼이 좋습니다. 인삼과 홍삼 같은 거를, 마른 체질인데 허리가 아프다, 인삼과 홍삼 같은 거를 드시면 좋아요. 인삼, 홍삼이 허리에 직접적으로 좋다, 이렇게 밝혀진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잘. 그런데 인삼하고 홍삼이 왜 좋냐? 마른 체질의 기허라고 하는 상태를 해결해서 허리에 근육량을 늘려주는데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삼, 홍삼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인삼, 홍삼을 먹었는데도 잘 안 된다. 한의학은 한 가지 약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처방을 쓰는데요. 인삼이 들어간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씁니다. 이거는 주로 남자에게 쓰고요. 여자에게는 팔물탕.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른 분들이 반복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이럴 때는 침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재발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보중익기탕, 여자의 경우는 팔물탕을 써서
기허 상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매우 특징적인 경우인데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허리 통증에 잘 걸려요. 남자가 소화기가 약한가요? 여자가 약한가요? 여자가 약하죠.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딱 보면 특징이 있어요. 피부색이 흰 분이 많습니다. 피부색이 희다는 것은 위장이 차가울 확률이 높아요. 피부색이 흰 분들은 위장이 차갑고, 위장이 차갑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운동성이 떨어지죠. 운동성이 떨어져서 밥을 먹으면 더부룩하게 되는 소화기 주변의 노폐물인 습담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이 습담이 식사 후에 더부룩하게 만들고, 또 허리를 아프게 만들고, 무릎을 아프게 만들고, 다리가 잘 붓게 만들어요. 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경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나는 허리가 아프다. 앞에서는 마른 체질을 설명했죠. 마른 체질. 마른 체질은 기허, 그래서 팔물탕, 인삼, 홍삼 이런 게 좋은데, 이번에는 살이 희면서 쉽게 살이 찌는 체질. 소화기가 차갑고 노폐물이 생기니까 쉽게 살이 찌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습담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여러 관절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부색이 희면서 소화기가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면 바로 이 습담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죠. 이 습담을 빼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는 1번으로 이 습담을 빼는 데는 공복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즉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위장이 운동을 하면서 습담이 빠져나가는 시간, 특히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저녁 식사 이후 4시간 정도, 잠을 자기 4시간 정도에는 물만 드시는 거예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식사부터 4시간, 또 잠을 자는 6에서 7시간 정도, 이 11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부가 하얗고 습담형 체질 같다, 근데 허리가 아프다, 그럼 병원에만 가서 치료받을 게 아니라 저녁을 좀 더 일찍 먹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어때요? 물만 마셔봐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름에서 한 달만 생활해도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재발도 잘 안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약 처방은 없냐? 한약 처방 있죠. 한의학에서는 오적산이라고 하는 처방을 써요. 오적산이라고 하는 처방을 쓰면 소화기가 약하면서 습담이 많이 생기는 분들의 허리 통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허리가 왜 낫지 않을까? 자,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프게 되죠. 젊을 땐 허리가 안 아팠다가 나이가 들면 아프게 돼요. 근데 나이가 든 모든 사람이 허리가 아프던가요? 어떤 사람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 나이 들어도 안 아파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조금 아프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허리가 많이 아파요. 다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 노화의 속도랑 관련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픈 거는 노화의 속도랑 관련돼요.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허리 통증의 정도가 다르죠. 젊을 때 일을 많이 했어도 나이 들었는데 허리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젊을 때 일도 안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건 노화의 속도랑 관련이 있다. 노화의 속도, 이걸 한의학에서는 신허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허가 심하다, 노화의 속도가 빠르다. 신허가 덜하다, 노화의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노화의 속도가 빠른 분들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신허 상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인데요. 이명을 느낀다거나, 발바닥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특히 밤에 소변 보러 가는 야간용, 잠을 자다 소변 보러 가는 횟수가 3회 이상이라든가, 야간요가 심하다든가,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 나는 밤에 소변도 자주 보러 가고, 어때요? 이런 여러 노화와 관련된 증상들이 있다. 눈앞에서 날파리가 날아다닌다든지 노화와 관련된 증상들이 있다. 이럴 때는 신허로 인한 통증이에요. 이 신허인 상태, 노화의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허리만 치료한다고 해서 잘 낫지 않죠. 노화의 상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맨발 걷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매일 30분씩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접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체의 미세한 혈관들이 깨끗해져요. 미세한 혈관들의 기능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노화를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한의학에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육리지황탕이라고 하는 신허, 즉 노화와 관련된 여러 증상에 쓰는 유명한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가 아픈 거는 살면서 대부분이 아프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쉬어도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기허, 기능적으로 허약해서 근육이 잘 안 생겨서 그렇다. 인삼, 홍삼, 보중이기탕, 팔물탕이 도움이 된다. 피부가 희면서 소화기가 약한 분들, 식사 후에 더부룩한 분들, 이런 분들은 몸에 습담이 잘 생기는 거다. 습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을 늘려야 된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오적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큰 도움이 된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아프다. 이거는 노화와 관련된다. 그래서 노화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게 맨발 걷기이고 한의학에서는 육리지황탕이라는 처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만 국한돼서 바라보면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허리만 국한돼서 바라보면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허리를 통해서 인체의 종합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기억, 습담, 신어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보고 어떤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보고 한의학에는 이런 처방도 있구나.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